그들은 인터넷을 완전히 꺼버렸어. 나는 뭐야 이게? 라고 말해. 사람들은 그냥 충격에 빠져 앉아있어. 1억 4,500만 명의 러시아 지리는 현재 현대 시대에서 가장 크고 가장 포괄적이며 가장 무서운 정전을 겪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의 산업 도시들이 어둠에 빠졌고, 다른 한쪽에서는 크렘린에 의해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된 광대한 지리가 있습니다. 지도를 자세히 보세요. 러시아 연방 전역에서 불빛이 하나씩 꺼지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크림반도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차단되고 있습니다. 울리아노프스크에서 사라토프까지 1000km에 걸쳐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치고 피곤해졌습니다. 보세요.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럴된 이미지에서, 그리고 정권의 검열벽을 오해한 이미지에서 한 러시아 시민이 몇 달 동안 인터넷이 끊긴 사라토프의 유령 도시에서의 생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을 완전히 꺼버렸어. 나는 뭐야 이게? 라고 말해.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그냥 앉아있어. 그들은 픽업 지점에서 주문을 받을 수도 없고, 온라인으로 일할 수도 없고, 전화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라토프만이 아닙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분노한 젊은이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반항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인터넷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전혀요. 시내 중심에서도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은행 시스템이 붕괴되고 전자화폐는 순식간에 가상부로 변했으며 사람들의 분노가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인들을 어둠 속으로 몰아넣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림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라 계획된 국가 자살을 가리킵니다. 이 대규모 정전 작전은 어느 날 아침 크렘린이 즉흥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된 실험이었지만 결국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장 큰 대도시조차도 이를 피할 수 없습니다. 130만 개 이상의 사이트가 차단되었습니다.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차단되었습니다. 은행 시스템은 큰 교착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은행으로 달려가 돈을 인출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연료 위기, 보안 위기, 그리고 완전한 정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매드맥스 스타일의 붕괴입니다. 사라토프에서 오는 이미지들은 이 붕괴의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 남자가 설명하는 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정권의 파산 선언입니다. 그는 정권이 당황하여 인프라를 폐쇄하고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식품 공급망이 붕괴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을 현대시대에서 단절시키고 19세기의 추위에 처하게 한 푸틴의 실험은 푸틴의 승리 약속을 대신한 절대적인 혼돈의 그림입니다. 사람들이 묻고 있어요. 대체 누가 인터넷을 차단하는 거야? 이 행정부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발전기를 시작하면 세계의 뉴스를 얻거나 목소리를 들려줄 인터넷이 없습니다.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현대 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잔인한 모의 실험이며 야외의 감옥입니다.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나라에서 우리는 북한이 아닙니다. 우리는 러시아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아니다라는 외침이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것은 사실상 전국에 걸쳐 메아리 치는 존재의 위기의 목소리입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 국가가 자국민에게 강요하는 물류적 아파르트헤이트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정전으로 인한 인적 및 사회적 피해 외에도 연간 120억 달러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러시아를 내부에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파괴의 기술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대 위에 보이는 행위자들을 넘어 메커니즘의 기여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구조는 더 이상 단순히 미디어 규제 기관인 로스콤나드조르가 아니라 완전한 권한을 가진 디지털 집행국입니다. 2024년과 비교하여 59% 증가한 사단은 반려적 열전보다는 체계적인 디지털 정화 작전을 가리킵니다. 러시아의 국가 인터넷 규제 기관은 민감한 콘텐츠에 대한 감독을 확대하고 제한을 강화하면서 작년에 128만 9천 페이지의 온라인 접근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세부사항은 제한의 성격에 있습니다. 정권은 무작위 웹사이트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터널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제한을 우회하는 도구, 즉 가상사설망과 프록시 서비스의 차단이 1235% 증가하여 9만 3천 개를 초과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크렘린의 전략 변화가 분명히 드러난다. 목표는 유해한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시민들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다. 가상사설망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단순히 앱을 삭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외부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선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로스콤나드조르는 이제 인간 노동 대신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셜 레버러토리의 CEO인 나탈리아 텔레비츠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증가는 기관이 더 발전된 텍스트 분석, 이미지 인식, 예측 분석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정권은 시민들이 무엇을 읽고, 보고, 생각하는지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사상 정찰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시스템은 잠재적인 위협을 감지하는 순간 인간의 개입 없이 문제의 디지털 존재를 제거합니다. 도이콘탁트, 오디노 클라스니키, 텔레그램, 틱톡과 같은 플랫폼은 이 알고리즘 스캔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시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의 인터넷 인프라를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부에서 고립된 인트라넷 시스템, 일종의 루넷 자치체제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마케팅되었지만 실제로는 매일 3만 개의 웹서버가 차단되는 디지털 학살입니다. 인터넷 아키텍처는 본질적으로 연결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연결을 수백만 지점에서 끊으면 남는 것은 작동하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조각나고 쓸모없는 데이터 더미입니다. 이 과정은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부 정보를 소독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디지털 장전의 가장 구체적인 예는 2025년에 러시아 군대의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법원 기록을 하룻밤 사이에 삭제한 것입니다. 데이터 정리는 물리적 손실을 덮는 디지털 장막 역할을 합니다. 진실을 현재뿐만 아니라 역사에서도 지우면서 그 정권은 사회적 기억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인프라는 러시아를 현대 세계로부터 단절시키고 내부의 완벽한 복종과 침묵의 고리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보게 되겠지만 이 침묵의 대가는 크렘린이 예측할 수 없었던 경제 붕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포위로 인한 충격파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투상적인 개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실물 경제의 핵심에 가해지는 구체적이고 파괴적인 망치들입니다. 인터넷은 21세기 경제의 신경계이며 푸틴은 자신의 신경을 끊어다며 버티려 하고 있다. 드러나는 그림은 경제적 재앙입니다. 러시아는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베네수엘라와 같은 억압적인 정권의 총합을 넘어 인터넷 중단에 대한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2025년에 기록된 37,166시간의 인터넷 중단과 접근 제한은 현대 경제에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는 시스템의 플러그를 뽑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터넷 중단의 비용은 크렘린의 선전 예산을 투과하는 거대한 블랙홀을 만듭니다. 전문가들은 차단, 속도 제한 및 대역폭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11억 9천만 달러에서 12억 달러에 이른다고 확인합니다. 이 수치는 전 세계 다른 모든 국가의 인터넷 중단으로 인한 총 손실을 초과합니다. 러시아는 자국 내에서 전 세계 디지털 경제를 단독으로 암살했습니다. 이 자해적 경제 손실은 수년간 위기를 겪고 있는 가장 가까운 경쟁국인 베네수엘라의 10배에 달합니다. 이는 기술적 결함이나 일시적인 중단이 아닙니다. 이는 1억 4,600만 명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살 전략입니다. 인터넷이 중단되면 소셜미디어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은행 시스템이 느려지고 물류 운영이 중단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다운되고 소규모 비즈니스의 고객 접근 경로가 사라집니다. 이러한 심각한 디지털 인프라의 혼란은 이미 제재로 약화된 러시아 경제를 비효율적이고 번거로운 소련 모델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석유와 가스 수익에 의존하고 혁신이나 기술 생산이 불가능하며 외부 세계와 데이터를 교환할 수 없는 경제는 현대 세계에서 경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서서히 쇠퇴할 뿐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현장으로 가서 경제 붕괴가 사회 구조를 어떻게 찢어놓고 있는지 보기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숫자 이상의 인간적 위기는 훨씬 더 깊고 파괴적입니다. 이 상황이 초래하는 가족의 트라우마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의사소통의 단절은 모든 가정을 고립된 섬으로 만듭니다. 한 러시아 남자의 절박한 소셜미디어 고백이 상황을 요약하고 있다. 이제 어머니의 메시지를 읽을 수 없을 거예요. 심지어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도 많은 것을 금지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매우 순종적이에요. 그러나 이 침묵이 반란으로 변할 때 진정한 공포가 시작되며 우리는 러시아 역사에서 드물게 보이는 시민 봉기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불평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가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왓츠앱과 텔레그램 금지에 대한 집단 소송은 러시아 사회가 두려움의 벽을 극복했음을 증명합니다. 이것이 법적 싸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권에 대한 시민 불복종의 시험입니다. 러시아에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전화는 벽돌이 되었고 상점에서 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상황은 일상생활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사건이 아니라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전쟁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법정에서 국가의 검열주먹인 로스콤나드조르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주요 내부 혼란의 법적 미리보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디오에서 들리는 외침, 우리는 북한이 아니다. 이 슬로건은 러시아 집단 무의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러시아인들은 가난이나 전쟁에 익숙할 수 있지만 완전히 고립되고 암흑 속에 인터넷도 연료도 없는 왕따 국가가 되는 것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이 목소리는 크렘린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사회적 반응은 정권이 조용한 수용을 기대했던 것과 달리 저류가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푸틴은 사람들을 어둠 속에 남겨두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어둠은 두려움을 분노로 바꾸었습니다. 사건의 전략적 차원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나 일시적인 계중의 분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디지털 자급자족 독트린의 붕괴. 크렘린은 이제 마지막 거점인 암호화 메시징 앱을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두마의원 안드레이 스빈소프의 발언은 이 전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립니다. 위반 사항이 수정되지 않으면 둔화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말까지 왓츠앱이 완전히 차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극적인 목표는 매우 명확합니다. 러시아에서 온라인 익명성을 완전히 없애고 모든 디지털 흔적을 국가 감시에 정속시키는 것입니다. 스빈소프의 발언, 우리는 온라인 익명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위한 선언문이다. 텔레그램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완전한 쫓고 쫓기는 게임입니다. 로스콤나드조르는 이를 부인하지만 통신 분야의 소식통과 사용자 경험은 애플리케이션이 의도적으로 억제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크렘린과 연계된 채널들이 정부 통제하에 있는 맥스와 같은 국내 앱으로 전환하라는 제안은 텔레그램도 차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러시아 국민을 독립적인 뉴스 소스로부터 고립시키고 국가가 승인한 선전만 소비하도록 하는 시도입니다. 검열 메커니즘은 선의의 법률로 시작하여 관료적 무기로 변하고 결국 가장 강력한 정치 플랫폼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 전략이 러시아에 만들어내는 전략적 체크메이트 상황은 이렇습니다. 정권은 정보의 흐름을 차단함으로써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보의 공백은 공포와 혼란을 초래합니다. 사람들이 공식 채널을 불신하면서 증가하는 제압은 그들을 음모론과 소문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영향을 숨기기 위해 인터넷을 차단하는 것은 대중의 눈의 공격에 영향을 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으로 인한 두려움을 증폭시킵니다. 서구 플랫폼, 스탈린의 범죄를 논의하는 역사학자들, 반체제 언론인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침묵시킴으로써 러시아는 실제로 자국의 지정 및 사회적 자본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억을 지우는 나라는 미래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푸틴의 러시아는 거대한 고립된 벙커로 변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스템에서 단절되고 기술과 현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고립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를 숨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벽이 높아질수록 내부의 압력은 커집니다.
러시아가 디지털 세계에서 자체 경계를 그리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감옥의 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의 경비원들조차 안전하지 않습니다. VPN을 금지하기 위해 할당된 23억 루블 예산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훔친 부이며 이제 사람들은 이를 보고 있습니다. 푸틴의 유명한 암묵적 사회 계약은 러시아 국민과 무효가 되었습니다. 2025년에 기록적인 인터넷 중단과 사라진 12억 달러는 이 계약이 디지털 쓰레기 더미에서 불타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정권은 우크라이나를 추위와 어둠 속에 묻으려 했지만 결국 디지털 빙하기 한가운데에서 자기 국민들을 눈멀고 귀먹고 번거리로 남겨두었습니다. 37,000시간의 정전은 단순한 기술적 통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러시아가 현대 세계와 단절되어 시간 밖으로 밀려난 바로 그 기간입니다. 벽이 세워지고 터널이 닫히며 러시아는 지도자들의 편집증에 갇혔습니다. 더 이상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가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잔인한 형태의 전쟁이 당신의 집, 당신의 주머니 속 전화기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화면이 꺼지면 남는 것은 다가오는 분개의 고요한 메아리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K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에 대해 계속 정보를 얻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